이제 돌아가신 박 네. 시장님을 하여튼 뭐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네. 어쨌든 일꾼 밑에 네. 그렇죠. 일꾼과 상위 일꾼과 일꾼이 만나서 어쨌든 희망 제작소가 네. 돌아간 것 같는데 또 이제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어쨌든 거기가 좀 두뇌 집단이기도 하고 예. 좀 전문가 집단이기도 하고 요렇게만 좀 기억을 하는데 예. 구체적으로 희망 제작소는 거기서 뭐 어떤 아. 일과 이런 것들을 하셨죠? 예. 희망 제약소가 이제 생기기는 2006년도에 원래 생겼어요. 지금 조금 한 1년 한 반년 정도 있다가 제가 합류를 했는데 희망 제약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연구원이 많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국책연구소, 또 그다음에 재벌의 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셀이라든가 LG. 예. 그런데 정부 용역 같은 경우에 따라서 정책에 대해서 너무나 좀 경우에 따라 편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을 이야기하면 국책연구소에 있는 사람은 4대강을 반대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총수의 이익을 대변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네. 이제 그때 박 변호사하고 다른 분들이 만들어서 시민의 펀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했죠. 나를 서포트하는 100명, 연구원을 서포트하는 100명의 후원자를 만들자. 그러면 20, 30명이면 우리가 한 2, 3천 명 후원을 받으면 자립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는 노력을 하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정책화할 건가. 그래서 그때 이제 사회 창안이라는 개념을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국회의원들하고 거의 그때 여야 없이 저도 참여하고 해서 한 2, 30명 그룹이 시민들이 주는 아이디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주 심플한데 임산부들 있잖아요. 네. 지하철을 탔을 때 배려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배지를 달고 하자는 운동을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뭐 손잡이 임산부 배려석 배지가 그때 나온 겁니까? 역사가 10년을 훨씬 넘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지하철에 손잡이 같은 것도 아이들은 손잡이를 못 잡잖아요. 그 손잡이가 전에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낮추기도 하고 하는 것도 이제 제한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을 또 바꿔야 될 거는 바꾸는 것도 해서 계속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거를 연구원은 한 석사급 정도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다양한 이제 전문가를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 간사 역할이 그거라고 보는 거죠. 내가 잘은 몰라도 더 훌륭한 전문가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국회에 제안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지자체의 뿌리 찾기 같은 즉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것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시에 어렵지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완주군하고는 완주군에서 저희 옆자리에 완주군 직원이 1년 동안 연수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계약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체크해가 보고도 하고 아이디어를 가져가 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완주군에서 로컬 푸드 직매점을 우리나라에서 1호 만들었어요. 즉 완주에서 난 싱싱한 먹거리를 농협같이 옆에다가 아예 마트를 만든 것이죠. 그래 마트를 만든 게 아주 싱싱하고 값도 싸니까 그걸 1호점, 2호점을 내고 그게 이제 우리가 로컬 푸드 같은 걸 외국에 제가 이탈리아 사례도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이제 그런 것들이 지역에 가서 하고 또는 그때 당시에 구청하고도 시민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구청에 전개할 것인가 또는 공무원을 시민의 시각에서 한번 즉 공무원의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시민이라 생각하고 구청에서 고쳐야 될 게 무엇인지 해서 만들어서 뭐 구청시 뭐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하는 책도 만들어냈어요. 그런 것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제가 관여도 했는데 해피 시니어 아카데미라 해서 행복 아카데미 즉 인생 이모작을 이제 그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막 이제 58년 개티 이런 분들이 이제 55, 6년생 이런 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사회에 이제 은퇴할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상당한 어떤 지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그동안에 우리 부모 세대하고는 다른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재능도 있는 분이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걸 우리가 그 소셜 디자이너 스쿨이라 해가 SDS라는 걸 기획을 해서 한 5, 60명씩
열 몇 번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는 시민단체의 간사, 은행 지점장 출신의 간사, 회계를 하는데 그분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나이가 60 다 돼가는 분이 시민단체에 가서 회계하는 사무국장을 했다니까요. 또는 볼런티어도 하고 이런 걸 이제 많은 분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예, 그때 아마 생명보험하는 회사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도 같이 해보고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그것이 아마 서울시정에는 그 뒤에 이제 그런 제한된 데서 서울시 자체가 바뀌는 가장 큰 거리 실험장이 희망제작소였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교수님 얘기만 들으면서도 교수님 빨리 은퇴하시거나 현역에 있을 때 뭐 하나 만들면 좋겠다 막 이 생각이 행복한 게 막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야말로 희망 제작소였네, 그죠? 네네. 그런데 희망 제작소가 재밌는 것은요, 이름을 잘 지었어요. 왜 그러냐? 희망 제작소가 영어로 호프 인스티튜트인데 뭘 만든다 해갖고 공작소를 만들었으면 희망 공작소였으면은 그 연구원들이 공작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었어요. 정말 공작원까지는 우리 사회가 허용 안 하기 때문에 희망 제작소. 그렇죠. 어째부터 어가뭐 희망 공작이 훨씬 어울리네. 그러니까. 그렇죠. 공작새가 되어서 또 다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 말이에요. 공작원은 피했어요. 뭐 또 조금 약간 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박 시장님이 시장님이 되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안도 좀 많이 받으셨겠습니다. 뭐 거기는 없고요. 저는 이제 시장 되기 전에 저는 바로 한 반년 전에 이제 경성대학으로 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 되시고 나서 한번 뵀어요. 축하도 드리고 한데, 그때 약간 이제 뭔가 여러 인사 요인이 좀 있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저 처가 학교에 있고 저하고 떨어진 걸 너무 아니까, 우리 김 교수는 맞아, 부인하고도 참 오래 떨어져 있었고, 또 제가 그렇게 막 너무 가까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저 스스로 이제 그 기간은 학교에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조금 학문적인 그 전에 저널리즘이 강했다면 아카데미즘을 좀 더 공부해가 저 나름대로 해서 내가 나중에 시장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내가 시장님 밑에서 뭔가를 서포트만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별로 안 했고 또 저 스스로가 서울에 가면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서울에는. 그렇지. 우리가 아니지만 사람이 전부 서울 간다 하니까.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참 부산도 좋은데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나는 어쨌든가 원래 올 때 제가 그때 큰 소리 쳤거든요. 저 서울에서 안 살아요. 저 부산에서 어쨌든간 앞으로도 뭐 열심히 소박하게 살 겁니다. 부산이 좋으니까요. 이래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냥 인사만 드리고 그 정도로 했고 그 뒤에는 그냥 4대 명절 되면은 제가 이메일로 건강 잘 챙기시라고 너무 일중심이니까 그런 정도만 이야기를 했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약간 대선이라든가 이런 거 되고 하니까 좀 정책적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야기도 좀 하셔갖고 제가 필요한 정책 같은 거나 제 생각나는 대로는 조금 좀 더 자주 하기는 했죠. 그런 정도죠. 저는 뭐 여기까지만 교수님 이야기 잠깐 들어도 굉장히 교수님이 아이디어가 많으시니까 참 이래저렇게 해서 요청하거나 이렇게 콜 받는 데가 많으시겠다 이 생각이 살짝 듭니다. 맞죠? 콜 안 합니다. 콜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학교에 이제 교수님으로서 뵀는데 저는 또 교수님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고리 원전 1호기 반대할 때 깃발도 하여튼 배낭에 이런데 이렇게 하여튼 코스별로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부산역에서 이렇게 이바구길을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그때 좀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고 그때 또 이제 받았던 어떤 또 교수님이 저렇게 하시기 힘든데 신문사 기자님 출신이라서 저렇게 하시나 그게 또 새롭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했었고 이랬더랬습니다. 사람도 그때 뭐 크게 또 많이도 없었어요. 보니까 한 20명 가까이 이렇게 그때는 제가 이제 교수로 와서 그 전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는 것 중에 저탄소 대안 경제론이라든가 저는 이제 환경 정책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1호가 탈자동차 탈원전이에요. 그리고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금융, 생태 관광, 공정무역 이런 걸 이제 제가 대안으로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거를 한 10여 년 전부터 책으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 때도 환경 특히 체르노빌 그런 거 자체를 나중에 뭐 기획 기사를 뒤에도 쓰고 고리 원전의 어떤 문제점도 좀 알고 또 제가 공교롭게도 2011년 3월 11일에 일본 출장을 갔는데 그날 후쿠시마 혼가 지진하고 원전 사고 난 날 제가 이제 나리타 공항 내려갔고 호텔 집 놓고 세타가야구라고 가는 데에 2시 46분이요. 꽈당 지진이 났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걸어서 호텔까지 3시간을 오고 마치 이제 아찔한 순간이었네. 뭐 주락이 택시도 다 안 다니고 전부 회사로 가니까 제가 한 3시에 그런 일이 있으면 6시까지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햄버거 가게에 막 100m 줄 서 있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영화 주라기 공원 있죠. 제 주변으로 막 공룡이 가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일본에 있는 학자들하고 시민단체 특히 후쿠시마가 고향이고 거기에 본가라든가 시가가 있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해서 그분들이 체르노빌에 이제 고향이 어찌 되는가 다녀온 분들도 있고 제가 교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분들이 쓴 책을 저보고 이제 일본어 번역을 해달라 해서 뭐 후쿠시마가 본 체르노빌 26년째의 진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만 하면 외국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부산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고리 1호기를 해서 제가 그 소책자를 또 일본에 또 제가 이제 쓴 거를 일본어로 번역해서 내고 그런 과정에서 고리 1호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공감을 많이 했고 그때 부산 시민은 여야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지금 여당 야당이 바뀌어 있어도 다 함께 했다. 부산역에 한 1,800이 모여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저는 그걸 해왔거든요. 그거 만들어지기 전에 제가 이제 뭘 했었냐면 탈핵 에너지 교수 모임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때 제가 공동 집행위원장 일을 또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사는 부산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재주는 별로 없고 대신에 그러면 좀 우리 부산말로 찔기게 가보자. 그래서 제가 2014년도 말부터 어떻게 했느냐면은 고리에서부터 같이 이제 갈 수 있는 사람을 단체를 모으는 게 아니라 친구를 모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섭지와 새들의 친구 해본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제가 만일 우리 황 선생님이라든가 최 선생님이라든가 또는 정 선생님 같은 분한테 우리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좀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해보는 거죠. 우리 부산을 이리 아름다운 곳인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고리 원전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리 원전 처음부터 한 2시간 정도 걷고 같이 밥도 먹고 첫 번째 7명이 왔어요. 첫 번째는 한 2, 30명 왔는데 다음날 7명 왔어요. 근데 우리를 취재하는 사람이 한 6명, 7명이 됐어요. 방송국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노력하니까 많을 때는 200명도 왔어요. 그때는 이제 정치하는 분이 그때는 대권 주자까지도 왔어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일주일도 한 번도 안 빼고 교육을 하고 대학 교수분들이 있으면은 향교, 동네 향교를 가면은 향교의 역사, 동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얼숙도까지 갔어요. 그럼 얼숙도는 얼숙도 갯벌의 아름다움 여기를 보호하자고.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계속 또 그분이 친구를 하고. 그래서 재미난 것은 그럼 그게 릴레이식으로 이어진 겁니까? 네네. 그 제가 이제 모심이라고 이런 걸 제가 모시고 그럼 또 다른 시인이 모심이고 다음에 같으면 우리 지금 사회를 보시는 황 선생님이 거꾸로 내가 모심이 해갖고 이 세 분이 주축이 되면 또 다른 친구로 가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걸 한 주도 안 쉬고 6개월 동안 한 30몇 번을 계속 될 때까지 한 거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재밌었던 거는 저희들이 여기 부산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밀양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대여섯 대. 그때 송전탑. 예, 송전탑 하는 분들한테 예, 우리가 예. 가서 해봤고 예. 또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밑에 지하에서는 곰돌이 인형 쓰고 예. 예. 이것도 해봤고 예. 그리고는 일본 분들을 제가 불렀어요. 예. 제가 그걸 하면서 일본 국회 앞에 가서 제가 일본을 좀 하고 일본의 시민단체하고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분들이 후쿠시마 있고 나서 집회를 계속 했거든요. 예. 금요일인가 예. 저녁에 제가 가가지고 저한테 마이크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어로 예, 원전은 국경이 없습니다. 사고 난다면 한국에서 피해를 입으면 여러분 있고 여러분 세연하면 우리 한국이 특히 부산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서 고리 1호기 폐쇄하는 걸 우리가 다 시민들이 합쳐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떠있는 분 부산에 놀이겸 한번 오세요 했더만 25명이 자기 돈 내고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그분들이 부산 시민공원 있죠. 거기서부터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대표가 일본의 나름 연예인도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또 서로 감명받고 특히 그때는 부산 YWCA나 환경연합이나 뭐 다른 단체가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그 시절에 그냥 요즘 같으면 좀 그것도 있네요. 엄청난 가동을 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고만 안 난다면 하지만은 더 이상 연장 안 하고 그대로 폐쇄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 이제 측면에서 제가 어떤 운동을 해도 좀 재미를 보고 재미있게 발상하고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을 참여를 제대로 시키고 그다음 저는 그때 제가 기자다 보니까 예전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부 기록을 했어요. 저는 오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깃발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와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까 어떤 경우에 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민단체 있다면 여기 와서 우리 시민단체 회원이 돼주세요 해도 20, 30명 앞에 해도 된다. 그렇죠. 만일에 예,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뭐 TV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예, 이런 어떤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는 예, 친구로서의 어떤 연대 이런 것도 조금 저도 많이 배웠고 그러고 참 귀하게 서울에서도 와서도 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고마웠죠. 힘이 됐죠. 저도 고향이 밀양인데 예.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부산에 왔거든요. 예. 이제 대학을 서울에서 한 거 말고는 거의 이제 부산 살았는데 선생님 이 책을 보니까 네. 어느 분이 사포지향 부산이 예. 원이유해가 사포지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그 한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사포지향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뭐 삼포지향이라고 아마 조선시대 말 정도에 뭐 나오는 이야기로 했는데 최군 선생님이 예, 부산의 원로로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부산항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부산은 사포지향이라고 예, 사포라는 게 이제 4개 큰 어떤 자연이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산, 우리가 뭐 금정산, 성악산 뭐 등등의 부산의 산, 그리고는 이제 강, 그 다음에 부산은 바다, 예, 앞바다, 그리고 부산은 온천이 있는 거예요. 온천, 예, 동네, 해운대. 그러니까 어느 우리나라에서 치면요, 이렇게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온천도 있는 데는 부산밖에 없는 예, 맞습니다. 서울이 그죠? 바다는 없죠. 강은 있고 산이 있고 뭐 북악이 있고 멋지지만 대구가 예, 그렇습니다. 인천 온천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에 가 보니까 일본이 이제 화산 지역이고 온천이 굉장히 많은데 도심지 내에 온천은 없더라고요. 그 료강 하면 전부 다 산 중턱이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 진짜 부산이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어쨌든 공교롭게도 시장 재선거를 지금 네. 서울 부산이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정말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화르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뭐가 펄떡펄떡 뛰는데 이 막 이게 책을 읽으면서도 펄떡펄떡 뛴다는 느낌이 이 책에서 참 살아 숨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교수님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해안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정말 좀 교수님을 모시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요 책 쓰고 난 다음에도 책이 한 권 더 나왔더라고요. 예. 예, 재난 예. 정치 경제학이 코로나 시대에 나오는데 대한 잡기. 예.
이제 그 하여튼 창조도시 소프트 전략을 말한다 이랬는데 네. 이미 뭐 부산에 지어진 빌딩이나 뭐 이런 외관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아이디어를 내어서 어떻게 하면 좀 부산이 행복한 도시가 되고 조금 더 살기 좋고 내가 사는 내 고장이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네.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네. 예, 저는 이제 뭐 다른 의미보다 어쨌든 이제 교수가 되고 나니까 네. 이 자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뭐 중앙도 그렇고 지역의 광역에서 기초에서 예, 자문을 이렇게 분야별로 좀 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생각에는 참 공부를 안 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책 보면서도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제가 공부를 아니 좀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책을 쓰면은 네. 김 교수는 어디서 그래 아이디어가 많노? 그러니까 아, 참 책을 보고 또는 구체적이고. 경험 네, 아니 네. 제가 예를 들어 네, 책 쓰는 게 그냥 뭐 기도하며 쓰는 것도 아니고 네. 다른 어떤 외국의 이런 좋은 성공 사례라든가 또는 제가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부산에 대해서 이런 유사한 우리 벤치마킹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생각한 것이 뭐 거의 한 10년 전부터 예, 제가 이제 부산에 오면서도 이렇게 좀 부산을 하면 좋겠다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제가 왜 창조도시 부산 소프트 전략을 말한다면 지금도 오히려 신공항 문제 같은 그런 문제라든가 항만이라 이런 거는 인프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기본으로 우리가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국책 사업이라는 게 좀 더 연구를 해보면 4대강 같은 경우는 국책 사업이 한다는 게 사기업보다 더 환경을 오염시키고 훼손시키는 게 참 많아요. 예,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렇죠. 정부가 하니까 모든 규제를 자기들이 다 푸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창조도시라고 이야기를 뭐 우리나라 한때 뭐 창조 경제를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창조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던데. 근데 창조라 하는 건 우리가 창의성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가 잘 돼가는 도시는 다 창조도시로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가장 핵심은 남에게 보이는 도시의 삶이 아닌 거예요. 즉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뭐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훌륭한 직장을 가지고 뭐 부모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사는 삶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도시도 거대한 세계 도시는 그티 화려해요. 외국 사람이 많이 오고 뭘 본사를 유치하고 하지만 정작 사는 사람들의 문화라든가 삶은 굉장히 수준이 낮고 불만이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충족시키지 않고 겉으로만 GDP 높이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창조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유럽부터 만들어내고 미국은 만들어내고 등등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까지 이런 거를 제가 글을 쓰면서 칼럼을 쓰면서도 꾸준히 쓰고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이런 사례들을 많이 부분별로 모았던 거를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제 생각에는 기본이 아이를 좀 공유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에는 아예 제가 시장할 사람이 나갈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시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 이걸 좀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것이 뭐 누구든 간에 예. 여야 관계없이 여당 야당 다 관심 있어 그렇죠. 해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걸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발상을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기본은 중요하죠. 그러나 하드웨어가 우리가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거는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콘텐츠가 뭐냐, 그렇죠.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모니터 작아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용만 이제 좋으면 부산이 잘 되려고 하면 껍데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건 바뀌니까 부산의 특유한 부산다움. 그래서 이제 저는 크게 창조도시라고 하는 거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발전. 즉 우리 부산이 지금 우리 대에서 다음 앞으로 30년, 50년 돼도 100년 돼도 부산이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 부모 세대보다는 자식이 더 잘 되는 그런 마음의 부산이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같이 도시 해안에 해안선, 경관, 산경관 또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과연 부산의 미래가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정말 우리가 내세워야 된다. 특히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를 겪게 된 것도 기후변화의 하나의 현상이 코로나다 보이죠. 감염병이 늘어나는 거. 그렇다면
우리 부산이 이런 어떤 좀 미래적인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도시를 하면은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가야 되는 게 기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부산다움. 우리가 제가 오늘 한다면은 저다움이 있어야 되고 사회자는 사회자다움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보면요.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 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미국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러시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부산다움이 뭘까? 앞서 이제 말씀하신 사포지향 같은 그런 걸 참배하고 또 부산의 역사. 우리 부산은 거의 신석기 시대 때부터 뭐 영도에 폐총도 있고요. 저 장산부터 이런 장상국도 있었고 또 뭐 다양하게 정말 역사가 많고 특히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이 전쟁통 그리고 부산은 정말 이 복합적인 아주 퓨전의 어떤 문화를 또 가고 있죠. 국내 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잘 살리고 또 부산의 산업이 어떻게 또 가고 그러면서 그 사람 특히 우리 영화제 같은 것도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부산다움이 그냥 광주다움과 부산다움, 제주다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서울다움. 그걸 제가 이제 조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러려면은 부산학이라고 할까요? 부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우리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어떤 각 분야별로 사례가 있을까? 공부한 걸 갖고 우리 부산이 이랬으면 좋겠고 좀 이랬으면 안 좋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던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 생각이 이렇다면 여기에서 뺄 거는 빼고 제가 또 그냥 이상주의적으로만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할 거를 더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각 전문 분야가 다른 분이 보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그걸 앞으로 뭐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을 이끌어가는 리딩 그런 지도자 그룹이 잘 해간다면은 부산은 굉장히 발전하고 살만한 도시가 안 될까 그런 거죠.